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준경 강사고요. 교육원에 와주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반갑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함께 할 이 수업은요, 재활 트레이닝 과정 입문하신 분들도 공부를 하게 될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필라테스 과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원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보게 될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처음에 이제 저희 교육원의 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전 학습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시간, 2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들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100%를 다 이해를 하셔야 본격적인 수업에 따라가는데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인간 움직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인간 움직임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움직임을 기술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들을 익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면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면들이냐면 하나씩 보면 여기 시상면 있죠? 시상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이 시상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할 때 인사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펴는 이런 동작들이 이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상면, 그러니까 프론탈 플랜, 이마면이라고도 하고요. 이 면은 신체를 앞뒤로 나누는 요 면이에요. 보이시죠? 자, 지금 이 면에서의 움직임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이런 모션들이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평면, 신체를 위아래로 구분하는 면인데 트랜스버스 플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이 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면에는 일단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면에서의 각각의 움직임.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래너한 모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플래너한 모션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특정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스쿼트 같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상면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우세한 플래너한 모션이거든요. 우리가 보행 같은 것도 시상면에서의 우세한 움직임. 그래서 어떤 움직임들을 어떤 면에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어떤 면에서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각각의 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정의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용어들을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일단 우리 몸을 중심으로 앞쪽, 신체의 앞쪽을 안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안테리어, 앞쪽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뒤쪽을 포스테리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 용어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골격의 이름이랑 근육의 이름을 다 공부를 해야겠죠. 근육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있는 근육은 무슨 안테리어, 혹은 뒤쪽에 있는 근육은 무슨 포스테리어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인대의 이름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다 포함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습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안테리어, 뒤쪽이 포스테리어, 그리고 위쪽, 머리 쪽, 위쪽을 슈페리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발에 가까운 아래쪽을 인페리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체에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중선에 가까운, 그러니까 내 중심에 가까운 부분 안쪽을 미디얼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레터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터럴. 그래서 안에 가까운 게 미디얼, 바깥쪽을 레터럴. 여러분들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우리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 아세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덤벨을 들고 레터럴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 해서 레터럴 레이즈죠. 미디얼 레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방향, 안쪽, 바깥쪽, 미디얼 레터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이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이라고 하는 거는 몸쪽, 디스탈은 뭐 먼 쪽, 원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을 보면 몸통이 있고 몸통을 중심으로 팔, 다리가 붙어 있는 형상이죠. 몸통을 중심으로 팔, 다리가 붙어 있는데 내 몸통 쪽이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어란 말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몸통에 가까운 부분을 프록시말이라고 해요. 근위부. 오히려 몸통에서 멀어지는 손끝, 발끝으로 가게 되면은 디스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쪽, 프록시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깨라던가 혹은 고관절 같은 근육, 관절을 이제 프록시말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발목과 같이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지의 끝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끝부분에 해당하는 관절들을 디스탈 조인트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프록시말, 디스탈.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정리되어 있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앞뒤, 위, 아래, 그리고 미디얼, 레터럴,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프록시말 디스탈은 내 몸통을 중심으로 몸통에 가까운 쪽, 혹은 디스탈은 먼 쪽. 그 다음에 이제 슈퍼피셜, 딥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레이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몸통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척추 가까이 겹겹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척추에 가장 가까운 이렇게 깊은 층에 있는 근육들을 딥 머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슈퍼피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에 가까운, 그러니까 바깥쪽 표층부에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딥, 슈퍼피셜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정의된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지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스켈레탈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먼저 골격계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인간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용어를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신체를 중심으로의 방향을 정의하고 뭐 위치를 정의하는, 그 다음에 면을 정의하는 이런 용어가 먼저고, 그 다음으로는 크게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골격계가 되겠죠. 우리 골격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축 골격, 그러니까 축이 되는 골격계들, 그 다음에 사지, 팔, 다리에 해당하는 어펜디큘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는 머리뼈, 그 다음에 척추 전체,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비뼈들의 모음이죠. 소라식 케이지, 하나의 케이지를 이루는 그 소라식 케이지까지, 여기가 지금 중축 골격이에요. 엑셀 스켈레탈이고요.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이 되는 중축 골격에 부착이 돼 있는, 지금 어깨로 치면은 견갑골부터, 그 다음에 여기 하지는 골반, 이 일리움부터 해서 팔, 다리로 뻗어나가는 이 모든 뼈,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근육들이 전부 다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하게 보이는 건 엑셀 스켈레탈이다. 이렇게 우리 골격을 가장 크게는 두 개로 구분을 하고요. 두 가지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엑셀 스켈레탈에 있는 이 포함되어 있는 뼈들, 그 다음에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에 포함된 뼈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 골격계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관절.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건데, 결국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 움직임이 일어나는 핵심은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는 이 우리 움직임, 인간의 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자동차가 움직이는 부위는 결국에는 바퀴잖아요. 이 휠이 굴러가면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처럼 인간의 움직임도 결국에는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인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앞쪽에 시노비알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시노비알 조인트, 이 시노비알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활액관절, 활액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앞에 그냥 조인트라고 안 하고 시노비알이란 말을 붙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전부 다 잘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아니에요. 그냥 조인트라고 하면 조인트의 정의는 어떤 하나의 뼈랑 하나의 뼈가 만나면 거기를 조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구분된 뼈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조인트인데 모든 맞닿아 있는 조인트 부분이 다 잘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면 잘 움직이는 관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관절들은 전부 다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깨, 팔꿈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시노비알 조인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노비알 조인트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뼈랑 하나의 뼈가 맞닿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뼈가 맞닿아서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합니다. 관절을 형성하고 관절 주머니라는 조인트 캡슐이 이 두 뼈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조인트 캡슐 보이시죠? 이 관절 주머니가 실제 관절을 이렇게 관절의 형태를 이루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 관절 주머니 안에는 지금 까맣게 있는 부분, 여기에 활액, 시노비알 플루이드라고 하는 윤활액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뼈와 뼈가 맞닿는 이 부위가 움직일 때 여기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이 관절 주머니 바깥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대가 이렇게 뼈랑 뼈를 연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육이 지나가겠죠. 근육도 지나가게 되고 그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 그 다음에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벌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윤활 주머니, 어떤 캡슐 같은 형태의 윤활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벌사들이 이렇게 뭐 인대랑 뼈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에 혹은 근육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마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위들에 이런 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적인 시노비알 조인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작은 이런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알 조인트의 형태, 일단 큰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개별적인 관절, 세세한 관절의 형태가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움직이는 관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관절 주변으로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관절낭, 인대, 근육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머슬. 이 머슬이 중요하죠. 근육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 지도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뼈나 관절의 구조보다는 아마 근육의 이름이랑 근육의 구조를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운동을 하는 목적, 뭐 근력의 강화, 뭐 근지구력의 강화, 혹은 뭐 근육의 비대, 이렇게 어떤 근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운동 지도자분들이 근육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근육은 뭐 몇 가지 우리 몸에서 주요한 근육들의 이름도 알고 계실 거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근육보다는 관절이 훨씬 중요해요. 관절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근육을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자, 근육을 보시면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일종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요하죠. 모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액추에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게 근육이고, 근육은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죠. 그래서 주로 짧아지는 방식으로 힘을 내고 그 힘에 의해서 뼈대를 당기고 그 뼈대를 당겨면 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데, 이 근육은 지금 보시면은 이 근육을 떼서 아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지금처럼 하나의 근절,
근절. 이게 지금 근절이에요. 이 근절이 마치 기차나 지하철처럼 직렬로 근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근절을 보면은 여기에 굵은 마이오신, 얇은 액틴 필라멘트, 두 개의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맞닿아 있는 형태고요. 이 필라멘트들이 사이사이로 서로 굵은 필라멘트랑 얇은 필라멘트 사이로 이렇게 서로 쏙 그 틈새로 들어가면서 이거 슬라이딩이라고 해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근육의 물리적인 길이 자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근육의 길이가 변화될 때 이런 얇은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서로 옆으로 이렇게 활주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근육의 길이가 변화된다 라고 보시고, 이 근육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뼈죠. 이 뼈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약간 빨갛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힘줄이죠. 힘줄, 텐던,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텐던. 근육이 결국에는 근육은 힘을 발생시키는 모터랑 같다 그랬죠. 이 근육이 힘을 발생시키는데 그 힘이 결국에는 뼈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쵸? 이 뼈대로 전달될 때 근육이 힘줄을 통해서 힘을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이 힘줄의 어떤 구조라던가 기능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힘줄은 근육이랑은 성분이 다르죠. 콜라겐 파이버라고 써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콜라겐 파이버가 마치 이렇게 밧줄처럼 여러 갈래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형태예요. 이 콜라겐 파이버는 실제로 그냥 아주 단단한 질긴 끈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꽤 잘 늘어나요. 꽤 잘 늘어나고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릴렉스 돼 있을 때, 지금 위에 그림은 근육이 릴렉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텐던이 어때요? 지금처럼 약간 느슨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근육이 짧아지면, 근육이 힘을 발생시키면 그 힘이 텐던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여기서 장력을 발생시키게 돼요. 그 장력이 지금 아래에 있는 뼈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서 근육의 힘이 텐던으로 전달되고 그 텐던의 힘이 뼈로 전달돼서 뼈가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진다라는 거죠. 뼈가 당겨지면 결국에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뼈가 근육의 힘에 의해서 당겨지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과 같은 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간략하게 어떻게 인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 건데, 세 가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게 골격, 우리 몸의 골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시노비얼 조인트라는 형태를 얘기했지만 그게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에 따라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 구조가 다 어떻게 다른지 그 관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근육이에요. 각각의 근육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격, 관절, 근육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팔꿈치를 구부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구부릴 때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상완골, 윗팔뼈예요. 윗팔뼈. 그 다음에 여기가 전완, 우리가 forearm, 아랫팔 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짧아지죠.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짧아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움직이지 않고 fix라고 써있죠. 움직이지 않고 지금 요 아랫팔 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윗팔뼈, 아랫팔뼈가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이 근육이 짧아짐에 따라서.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근육이 쓰여요. 똑같은 근육이 힘을 내는데 위의 경우에는
얘가 고정되어 있고 얘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아래 그림은 이 위팔이랑 아래팔 뼈가 동시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 두 개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이거를 대부분 근육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도 굉장히 오해하기 쉽죠. 마치 근육이 얘는 가만히 있게 하고 얘만 움직이게 하고, 여기는 화살표가 양쪽에 있어서 양쪽 다 움직이게 하고, 근육이 마치 결정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근육은 그냥 짧아질 뿐이에요. 짧아지는데 어떤 뼈대가 움직일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 양쪽 뼈의 어떤 질량과 같은 무게, 혹은 이 양쪽 뼈에도 다른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다른 근육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딱 두 개의 뼈, 그러니까 하나의 관절과 하나의 근육만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은 여러 개의 관절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의 다양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얘가 고정될 수도 있고 양쪽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떤 하나의 근육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척추부터 해서요, 뭐 어깨, 그 다음에 뭐 발목 혹은 무릎,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관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의 용어,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부 다 기능해부학적인 용어를 정의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죠.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거. 근데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지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 그래서 이 움직임은 이렇게 부르자, 이 움직임은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부르자, 이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운동을 배울 때 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움직임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를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저희가 앞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면을 구분했죠.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면은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이 무슨 면이었죠? 이게 시상면, 세지탈 플랜이라는 면이었고, 그리고 요 면이 관상면이었죠. 관상면, 프론탈 플랜.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면이 수평면, 호리존탈 플랜. 그래서 3차원 공간이니까 이 3개의 면에서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다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을 얘기했었고,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할 5개의 움직임의 용어가 이 면에서 각각 일어나는 대표적인 움직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이라는 움직임을 볼게요. 플렉션, 익스텐션이란 말은 굽힘과 펴, 이렇게 뭐 직역하면 표현이 되는데, 플렉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시상면의 움직임이에요.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플렉션, 익스텐션이란 말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릴 때 있죠. 이 구부리는 동작, 그 다음에 혹은 어깨를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플렉션이에요. 그래서 플렉션이라고 하면 어떤 관절의 각도, 관절 사이각이 줄어들면서 두 개의 뼈가, 맞닿은 두 개의 뼈가 서로 가까워질 때, 이런 가까워지는 동작을 보통 굴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 플렉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해요. 익스텐션. 팔꿈치로 예를 들게요. 굴곡, 신전. 팔꿈치를 구부리는 게 플렉션, 펴는 게 익스텐션. 이 플렉션, 익스텐션은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시상면에서, 세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dduction하고 abduction이 있는데 이 adduction하고 abduction은 아까 정의했던 세 개의 면 중에서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관상면. 그래서 abd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움직임이 abduction이고요. 이렇게 모으는 게 adduction. 아까 flexion, extension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던 것처럼 abduction, adduction도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abduction이 마치 아까 저희가 lateral, medial 배웠을 때 lateral이라는 용어가 lateral raise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쪽 내 팔이나 다리가 내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abduc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lateral raise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lateral raise 같은 움직임. 그 다음에 내 정중선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adduc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그 다음에 rot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 돌아가는 움직임인데 특히 척추에서 많이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제가 이렇게 목을 돌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돌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다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 대표적인 호리존탈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 이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5가지 용어를 일단 지금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밑에 이제 엘리베이션 이하 밑에 용어들은 조금 더 독특하게 어떤 특정 세그먼트의 움직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각 신체 부위별로 접근해서 살펴볼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5가지 면 다시 한번, 자,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flexion, extension, 그 다음에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abduction, adduction,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rotation. 왜 제가 자꾸만 어떤 면, 시상면, 뭐 관상면, 면이랑 움직임이랑은 지금 계속 매칭시켜 드리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3개의 면, 네, 3개의 면으로 3차원 공간이니까 3개의 면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다 기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 움직임이 그 움직임을 정의하는 용어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움직임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부터 해서 조금 큰 움직임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들에 해당해서 뼈랑 움직임, 관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척추인데 우리가 척추, 아까 전에 우리가 스켈레탈 시스템을 구분할 때 액시얼 스켈레탈, 그 다음에 어펜디큘러, 팔다리 골격 이렇게 2개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척추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을 만드는 뼈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우리 척추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길게 이렇게 직렬로 굉장히 많은 뼈가 연결되는 형태인데 경추, 서비컬, 그 다음에 흉추, 소라식, 그 다음에 유추, 럼바, 그 다음에 천골, 세이크럼, 그 다음에 꼬리뼈, 미골이라고 하죠. 컥시스까지 이렇게 이 뼈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경추는 뼈가 몇 개가 있죠? 7개의 뼈가 이렇게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는 12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고 요추는 5개의 뼈가, 그리고 이 세이크럼하고 콕시스 하나씩 성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는 여러 개의 뼈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관상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얘를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면 얘가 지금 시상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상면. 시상면에서 봤을 때 척추는 어때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만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그쵸? 앞쪽, 뒤쪽인데 경추, 목뼈는 앞쪽으로 볼록하죠. 볼록한 방향이 앞쪽을 향하고 요추도 어때요? 볼록한 방향이 앞쪽을 향하죠. 반면에 흉추, 등뼈랑 여기 세이크럼하고 컥시스가 있는 부분은 어때요? 볼록한 부분이 뒤쪽을 향하죠. 그래서 경추와 요추의 만곡, 그리고 흉추와 요 천골의 만곡은 서로 방향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해서 부릅니다.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도시스라는 용어가 앞구분, 앞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로도시스라 그래요. 방금 봤었던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뒤에 있는 그림하고 방향이 서로 반대긴 한데 지금은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기가 뒤쪽이고 그래서 경추가 앞쪽으로 볼록하죠. 요추도 앞쪽으로 볼록하고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만곡을 로도시스, 전만, 앞구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경추랑 요추는 로도시스의 형태의 만곡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뼈, 흉추랑 세이크럼 콕시스는 어때요? 뒤쪽으로 볼록하죠? 그래서 흉추와 천골, 미골은 카이포시스, 후만, 디구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각도가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 척추의 만곡이 굉장히 중요하죠. 척추의 만곡이 왜 중요할까요? 척추는 이 척추의 만곡이 이렇게 존재하고 단순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는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근육이 붙어 있죠. 척추 가까이 혹은 척추에서 멀게 많은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지금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뼈보다 아래쪽에 있는 뼈가 더 많은 하중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뼈는 어때요? 훨씬 더 그 위에 뼈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일자라고 한다면 척추가 만곡이 없이 일자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요추뼈는 정말로 많은 하중을 견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곡이 있고 각각의 만곡에 해당하는 그 가까이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내는 힘에 의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척추에 지지하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곡에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척추의 만곡과 관련돼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그때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 척추가 서비컬, 소라식, 럼바 스파인 이렇게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뼈가 어떤 몇 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 이 파트가 어느 쪽으로 만곡이 있는지 그 만곡의 이름이 뭔지 로도시스, 카이포시스 커브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지금은 척추 전체를 길게 전체에 있는 그림을 본 거고 하나의 척추를 딱 떼서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척추에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경추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경추들이 그 다음에 요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추. 흉추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척추마다 어때요? 조금씩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그림이 아주 조금씩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른 척추를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서 도식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척추를 약간 뒤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척추 바디, 척추의 몸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척추의 디스크가 요 바디 위아래에 이렇게 있겠죠. 이 척추의 몸통 부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뒤쪽 요 바디를 제외한 뒤쪽 나머지 부분을 여기를 그냥 버테브랄 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버테브랄 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요 복잡한 요 부분 하나의 명칭이라던가 기능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크게 척추는 척추의 몸통 바디와 뒤쪽에 해당하는 버테브랄 아치 혹은 뭐 버테브랄 엘리먼 이렇게 뭐 포스테리어 엘리먼 이렇게도 불러요. 뒤쪽에 있는 요소들 엘리먼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렇게 크게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있죠. 구멍, 여기 구멍들. 요 구멍이 지금 이 구멍이에요. 이 구멍은 뭐가 지나갈까요? 뇌에서 우리 뇌 브레인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 줄기 있죠. 다발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이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척추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척추 손상이 굉장히 위험한 게 이유가 뭐죠? 이 척추를 다치면 이 척수도 같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추신경계가 척수가 손상이 되면은 회복하지 못할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상해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중요한 중추신경계의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 몸통과 뒤쪽에 있는 버테브랄 아치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액시얼 스켈레탈에는 이렇게 소라시 케이지, 이 갈비뼈들에 의해서 케이지가 형성되는 이 흉곽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척추뼈만이 아니라 흉곽도 포함되기 때문에 흉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흉곽은 지금 보시면 늑골, 아까 우리가 봤던 흉추 있죠? 12개로 구성된 흉추, 그 흉추에 각각 하나씩 갈비뼈, 늑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늑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는 흉골, 여러분들 뭐 복장뼈라고도 하나요? 흉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갈비뼈들은 뒤쪽에 있는 흉추랑 앞쪽에 있는 흉골을 연결하는 구조죠. 연결하는 구조로가 돼 있고, 이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은 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표시된 이 부위는 늑연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탈 카틀리지, 이 카틀리지란 말이 써 있으면 연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골.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은 뼈, 말랑말랑한 형태의 뼈가 연골이 되겠죠. 그 연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그냥 단단한 뼈로 흉골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연골에 의해서 연결돼서 흉골에 붙는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흉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들? 흉곽이 어떻게 움직일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쉴 때마다 어때요? 숨 쉬게 되면은 흉곽이 이렇게 확장되죠. 호흡을 내쉬면 흉곽이 축소가 되고, 지금 그것도 그냥 매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 소라시 케이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등을 앞으로 구부릴 수 있죠. 그리고 등을 펼 수도 있고, 대부분 요새는 자세가 이제 등이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구분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세적인 문제, 자세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몸통을 회전시키거나 인사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 연골에 의해서 갈비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견고한 어떤 철창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흉곽이. 그래서 흉곽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흉곽에서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흉추에서도 12개로 연결된 그 흉추에서도 움직임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시 케이지 자체는 기능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안쪽에 있는 심장이라던가 폐가 요 소라시 케이지, 가슴 우리, 흉곽 안에 있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을 한다. 1차적으로. 그런 기능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척추에 대해서 척추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스파인이라는 말은 척추를 의미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용어들을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척추, 스파인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척추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쪽이 이제 경추에 해당하겠죠. 목이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 체간, 트렁크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나왔네. 우리가 앞에서 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면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모든 움직임을 다 기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면에 해당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플렉션 익스텐션 보시면
이 플렉션 익스텐션은 어떤 면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죠. 시상면. 이렇게 앞뒤로 지금 그림 보시면은 경추 부분 보시면 목을 앞으로 숙이는 움직임이 플렉션이 되고요. 뒤로 젖히는 게 익스텐션이 돼요.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완벽하게 반대 방향.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앞으로 숙이는 움직임이 척추의 플렉션 혹은 트렁크 플렉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뒤로 젖히는,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이 트렁크의 익스텐션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앞으로 움직이든 트렁크를 앞으로 움직이든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척추에서 이 방향의 움직임,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방향이 플렉션이 되고요. 뒤쪽으로 신전 젖히는 동작이 신전, 익스텐션을 의미한다라는 거,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지금 여기 레터럴 플렉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레터럴 플렉션은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관상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관상면에서의 대표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레터럴 레이즈 같이 이렇게 팔을 벌리는 앱덕션, 애덕션 이 두 가지 용어로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플렉션이 나왔네. 자, 요거는 척추에서만 이렇게 플렉션이라는 말로 관상면 움직임을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앱덕션, 애덕션이라는 용어는 척추가 아니라 이렇게 팔다리, 사지, 팔다리 움직임에서는 앱덕션, 애덕션이라는 용어로 관상면 움직임을 정의를 하고요. 척추에서만 관상면 움직임을 플렉션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플렉션이라는 말을 쓰면은 방금 전 얘기했던 이렇게 시상면 움직임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레터럴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레터럴 플렉션이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을 지금 경추 그림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있죠? 그리고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은 트렁크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이 움직임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얘를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든 왼쪽 움직이든 전부 다 레터럴 플렉션이에요. 그래서 레터럴 플렉션이란 말 자체로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법, 용어들이 배우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레터럴 플렉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을 같이 붙여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right side, right lateral flexion, 왼쪽은 left lateral flexion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을 같이 구분해서 지칭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관상면의 움직임.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는 이제 무슨 면이 남았죠? 호리존탈 플랜,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고 로테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트렁크를 돌리는 움직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척추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잖아요. 이 척추에서의 로테이션이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다. 근데 마찬가지죠. 레터럴 플렉션처럼 로테이션도 오른쪽으로 회전하든 왼쪽 회전하든 다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맞느냐, right rotation, left rotation 이런 식으로 좌우를 구분해서 보통 부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은 구분하지 않아도 되죠. 앞쪽 방향이 플렉션이고 뒤로 젖히는 방향이 익스텐션이에요. 척추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상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림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팔다리에 있는 뼈대, 팔다리를 이제 림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퍼 림브라고 하면은 그냥 상지, 로어 림브는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퍼 림브는 지금 그림에는 여기 손 쪽, 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목하고 손은 나와 있진 않죠.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어쨌든 어퍼 림브는 다 포함돼요. 어퍼 림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견갑골부터 해서 쇄골, 그 다음에 상완골, 그 다음에 여기 요골하고 척골, 얼라와 레디어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손까지 포함하는 게 전부 다 어퍼 림브다라는 거, 상지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흉곽이 있죠. 여기 흉곽에 견갑골이 맞닿아 있는 거 아시나요? 견갑골과 흉곽이 맞닿아 있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죠.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가까이, 그래서 하나의 관절을 형성하죠.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땐 어때요? 쇄골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요 그림이 수평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면에서. 그래서 앞쪽에는 쇄골, 뒤쪽으로는 견갑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 흉곽까지는 골격의 구분으로 치면 액셜 스켈레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쇄골, 견갑골이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지는 상지에서 가장 근위부, 우리가 아까 프록시말 디스탈이란 말 배웠었죠. 프록시말이 뭐였어요? 프록시말이 몸통에 가까운 게 프록시말, 그 다음에 손끝, 발끝처럼 몸통에서 멀어지면 디스탈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지에서 가장 프록시말한 세그먼이 바로 여기 쇄골하고 견갑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쇄골과 견갑골 뼈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이 견갑골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앞에서 본 모습, 이게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견갑골은 이런 형태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 글씨들이 써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부학적으로 이 견갑골에서도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다 명칭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각각의 명칭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런 부분은 수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도록 하시고, 지금은 견갑골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에 오목한, 지금 약간 오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관절을 이루는 부위죠. 어느 뼈랑 관절을 이루죠? 견갑골의 이 오목한 부위가, 여기가 지금 상완골이에요. 위팔뼈. 상완골의 이 볼록한 부위랑 만난다. 그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다. 여러분들이 흔히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 아마 이 견갑골의 이 부위와 상완골의 이 부위가 만나는 부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절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상완골을 원어로 휴머러스라고 불러요. 요 말들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휴머러스를 앞쪽, 뒤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쇄골, 견갑골, 상완골까지 해서 이 어깨, 숄더 컴플렉스를 이루는 세 개의 뼈를 다 얘기한 거예요. 숄더 컴플렉스, 숄더가 어깨잖아요. 왜 컴플렉스란 말을 붙이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깨는 어떤 하나의 뼈랑 하나의 뼈가 만나서 단일 관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쇄골, 견갑골, 상완골 이 세 개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쇄골과 견갑골은 중축골격이 되는 흉곽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흑백 그림인데 컬러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전부 다 뭐냐면 관절을 의미해요. 관절, 조인트. 제가 아까 조인트가 뭐라고 했죠? 어떤 뼈랑 뼈가 만나는 부위를 조인트라고 했죠. 그리고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는 건 그 조인트 중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잘 일어나는 부위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시노비알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굉장히 많은 관절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깨는 굉장히 이 컴플렉스한 부위다라는 거.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어깨 복합체라고 얘기하듯이 복합체, 컴플렉스하다. 단순히 하나의 뼈가 아니라, 자, 쇄골, 견갑골, 상완골이 전부 다 어깨를 이루는 뼈에 포함이 되고 관절들도 굉장히 많은 관절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깨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척추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레터럴 플렉션, 로테이션 이렇게 척추에서 움직임을 정의하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마찬가지로 어깨에서도 각각의 이제 어깨의 움직임의 용어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플렉션, 익스텐션, 앱덕션, 애덕션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조금 더 친숙한 용어죠. 자, 플렉션, 익스텐션은 무슨 면이다? 시상면이다. 시상면.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플렉션이 되고요. 이렇게 팔을 내리는 반대 방향 익스텐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 보시면은 요쪽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플렉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익스텐션.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움직임은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얘를 먼저 볼게요.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죠. 지금 관상면으로 인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터럴 레이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모션이 AB, 앱덕션이 되고, 그리고 팔을 다시 내려서 내 몸 가까이, 내 정중선에 가까이 당겨오는 동작이 AD, 어덕션입니다. 그래서 앱덕션, 애덕션도 플렉션, 익스텐션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되겠죠. 앱덕션은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애덕션은 가까워지는 움직임 생각하시면 되고, 관상면에서 움직임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플렉션, 익스텐션 시상면, 앱덕션, 애덕션은 관상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리존탈 앱덕션, 애덕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앱덕션, 애덕션이란 말이 또 관상면이라 그랬는데, 지금 또 호리존탈이란 말을 붙여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이렇게 신체의 움직임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리존탈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이 호리존탈 앱덕션, 애덕션은 수평면, 호리존탈 플래닛의 움직임이에요. 아까 앱덕션이 이렇게 관상면에서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그냥 앱덕션, 관상면에서 팔을 내리는 움직임이 그냥 애덕션이라 불렀잖아요. 호리존탈 앱덕션은 호리존탈하게 수평면에서 이 호리존탈 플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 팔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호리존탈 앱덕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제 정중선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호리존탈 애덕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A, B, A, D 헷갈리지 마세요.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호리존탈 플랜이기 때문에 앞에 호리존탈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거. 요거는 어깨에서만 불러요. 호리존탈 앱덕션, 호리존탈 애덕션이란 말 자체가 뭐 무릎이라던가 뭐 고관절 이런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부르지 않는, 어깨에서만 부르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이란 말이 아까 척추에서 어떤 면이었죠? 여기도 수평면이었죠? 호리존탈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 그 로테이션이라는 움직임이 척추에서 로테이션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팔을 제가 돌리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로테이션이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혹은 레터럴 로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안쪽이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미디얼 로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혹은 레터럴 로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미디얼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으로도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세요. 방향을. 아까 제가 로테이션 얘기할 때 척추에서는 오른쪽, 왼쪽 로테이션을 좌우 구분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로테이션을 인터널이냐 익스터널 쪽이냐, 그러니까 바깥쪽이냐 안쪽이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움직임을 기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로테이션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회전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라는 말을 이렇게 인터널, 익스터널로 구분을 해서 부른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한 번 더 플렉션, 익스텐션, 어깨의 시상면, 앱덕션, 애덕션, 어깨에서 관상면. 호리존탈 앱덕션, 애덕션은 어깨에서만 독특하게 부르는 말이고, 얘는 수평면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또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인 로테이션을 바깥쪽, 안쪽 구분을 인터널, 익스터널 이란 말을 붙여서 부른다 라는 거. 자, 다음은 이제 하지. 상지는 이렇게 어깨만 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이제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위,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손목과 손에 해당하는 부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고급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로어 림브라고 말하면 이제 뭐겠죠? 아까 그 어퍼 림브가 상지였으니까 로어 림브는 하지겠죠. 하지.
여기는 그림이 다 나와 있네요. 골반뼈부터 해서 발끝까지. 그래서 로어 림브라고 하면 이렇게 골반부터 해서 여기 피머, 대퇴골이에요. 피머. 그 다음에 티비아랑 피블라. 우리가 하퇴, 쉔크라고도 부르죠. 하퇴뼈. 그 다음에 발뼈까지 해서 이 전체를 전부 다 로어 림브라고 한다. 이 지금 보시면 뼈가 어때요? 관절들이 다 이 뼈들이 관절로 다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죠. 이렇게 우리 몸은 뼈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이 그럼 뭐냐면 각각의 관절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원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로어 림브, 하지 전체의 뼈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요추죠, 요추. 그리고 여기가 세이크럼하고 콕시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부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액셜 스켈레탈에 포함되는 거예요. 중축골격. 그래서 여기는 중축골격. 그러면은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냐?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에 포함되는 하지는 여기 골반뼈부터 하지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골반뼈는 실제로는 세 개의 뼈,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일리움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푸비스, 여러분들 치골이란 말 많이 쓰죠. 치골. 여기가 치골이에요. 치골. 그 다음에 뒤에서 볼 때 요 뒤쪽에 여러분들의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에 닿는 엉덩이 뼈 부분 있죠. 이스키움. 그래서 좌골. 이 세 개의 뼈가 실제로는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이 골반뼈라고 하는 건, 펠비스라고 하는 골반은 일리움, 앞쪽에 있는 치골, 푸비스, 그리고 아래쪽에 좌골, 이스키움 세 개가 합쳐져서 골반을 이룬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반에는 지금처럼 이 구멍이 있죠, 구멍. 이 구멍에 뭐가 박혀 있어요? 대퇴골, 피머. 우리의 그 신체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뼈, 대퇴골이에요. 피머. 이 피머가 딱 박혀 있죠. 여기를 우리가 무슨 관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데가 여기죠. 힙조인트예요. 고관절. 그래서 골반과 대퇴골이 만나서 형성하는 곳이 고관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관절이 있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인 거죠. 여기를 대퇴골의 골두라고 불러요. 헤드. 아까 전에 견갑골하고 상완골의 머리가 이렇게 딱 맞닿아서 어깨 관절을 형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퇴골도 골반의 오목한 부위에 대퇴골두, 이 머리가 헤드가 쏙 박힌 형태예요. 이런 형태.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이 좋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퇴골의 디스탈 부위, 여기가 프록시말한 부위겠죠. 좀 더 몸통에 가까운 부위. 디스탈한 부위는 여기는 어떤 관절을 형성할까요? 요 밑으로 무릎 관절을 형성하겠죠. 여기 경골하고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은 똑같이 지금 보세요.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세 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세 개로 되어 있을까요? 각각의 면에 해당하는 용어들이구나.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에 해당하는 고관절에서의 움직임 용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플렉션, 익스텐션 나왔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플렉션, 익스텐션은 시상면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단 어디만 제외? 척추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레터럴 플렉션, 이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인데 척추에서만 그 레터럴 플렉션이라는 말을 고유하게 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플렉션, 익스텐션이 나오면 시상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움직임이 플렉션이고요. 내리는 움직임이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플렉션, 뒤쪽으로 쭉 젖히는 움직임이 익스텐션, 굴곡과 신전, 시상면 움직임이다 라는 거.
그리고 abduction, adduction 나왔죠.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요? abduction, adduction. 이 움직임은 무슨 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관상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우리가 lateral raise 어깨에서 하는 것처럼 고관절도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죠. 이 관상면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abduction이라고 하고요. 다시 모으는 동작을 adduc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벌리는 게 abduction, 모으는 게 adduct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관성면. 다음에 로테이션의 움직임. 우리가 로테이션은 대표적인 수평면의 움직임인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지금 어때요? 고관절이 90도로 굴곡된 위치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평면의 움직임은 아닌데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그냥 그러니까 다리를 지금처럼 그림처럼 다리를 고관절을 굴곡해서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수평면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깨에서도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거를 인터널 로테이션이었죠. 바깥쪽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고관절에서도 안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인터널 로테이션.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방향이겠죠.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다. 똑같아요. 어깨랑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는 방향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아가느냐 바깥쪽으로 돌아가느냐를 구분해서 인터널, 익스터널이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말 말고도 뭐도 쓸 수 있다? 미디얼, 레터럴 로테이션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 동일하게 안쪽, 바깥쪽을 구분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을 넘어서 무릎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무릎 관절의 뼈들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 대퇴골, 피머라고 하는 뼈에 디스탈 부위는 무릎을 형성한다 그랬죠. 프록시말 쪽은 골반이랑 결합돼서 고관절을 이루고 힙 조인트.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피머겠죠. 피머의 뼈에 이 디스탈 부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뼈는 경골이라 그래요. 티비아라는 뼈인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외우셔야 돼요. 뼈의 이름들 생소하다면 피머라는 뼈, 티비아라는 뼈. 이 두 개의 뼈가 끝부분이 서로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룬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는 이 조약돌 같이 생긴 작은 뼈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슬개골이죠. 슬개골. 슬개골을 파텔라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파텔라. 파텔라라는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죠. 이 파텔라는 누구랑 맞닿아요? 아까 무릎은 피머랑 티비아라는 뼈가 만나서 이루는 부위라고 했는데 이 파텔라는 티비아랑은 직접적으로는 붙진 않아요. 이 뼈는 피머랑 붙죠. 피머랑 붙고 지금 여기에는 근육은 없지만 이 근육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쿼드라이셉스 근육이 파텔라에 연결되어 있고 파텔라의 힘줄, 파텔라 텐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힘줄에 의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파텔라도 힘줄에 의해서 티비아랑 붙는다. 그래서 이 티비아 뼈를 움직이고 무릎 관절에서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건 이 뼈의 이름들이랑 이 관절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아까 전에 우리가 어깨에서도 어깨를 이루는 뼈가 굉장히 많았죠. 쇄골, 견갑골, 상완골 그 세 개의 뼈가 흉곽이랑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관절을 이룬다. 여러 개의 관절이 하나의 어깨 복합체를 이룬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릎도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관절이 무릎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일 관절이 아닌 거죠. 자,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라고 하는 건 여기 아까 파텔라라고 했죠. 이 파텔라랑 피머가 만나는 여기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인트라고 하면 뼈랑 뼈가 만나면 조인트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조인트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 조인트의 이름이 파텔라랑 피머가 만나는 파텔러 피모랄 조인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슬개, 대퇴 관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는 어디냐? 여기를 얘기합니다.
피머랑 티비아가 만나는, 티비아랑 피머가 만나는 여기를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라고 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 관절하고 여기 관절의 움직임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만 움직이거나 혹은 얘가 움직이지 않고 얘만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두 개의 관절에서. 하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 관절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움직임은 이 두 개의 관절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 조인트는 이렇게 두 개의 관절로 구분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파텔러 피모랄 조인트를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조약돌 같은 파텔라죠. 파텔라를 앞에서 본 모습이고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 뒤쪽에서 보면 뒤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뒤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파텔라랑 피머가 만난다 그랬죠. 이 피머가 만나는 컨다일, 지금 보시면 여기 레터럴 컨다일, 미디얼 컨다일 써 있는데 이 레터럴 미디얼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바깥쪽 안쪽을 부르는 용어죠. 컨다일이라는 말은 이 관절면을 컨다일이라 그래요. 컨다일. 지금 여기 이렇게 하얗게 약간 매끄럽게 표현된 부분, 여기가 다 컨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면. 자, 그래서 이 피머의 컨다일의 중앙이 오목하게 파져 있죠. 파텔라의 중앙은 볼록하죠.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파텔라는 이 피머의 오목한 관절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형태겠죠. 여기가 파텔라가 볼록하고 피머가 실제로는 여기가 사이가 오목한 형태란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의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티비아는 어디예요? 요 뼈죠? 무릎을 형성하는. 자, 이 티비아가 이 위쪽 프록시말 부분은 무릎을 형성하고 아래쪽으로는 뭘 만들까요? 발목 관절을 만들겠죠. 아래쪽은 발목 관절. 그래서 발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하퇴에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큰 뼈를 티비아라고 하고 얇은 뼈를 피블라라고 해요. 티비아는 경골, 피블라는 비골이라고 한글 용어로 부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무릎은, 자, 여기 피블라 뼈가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피머랑 맞닿을까요? 맞닿지 않죠. 실제 관절 있는 모습을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 큰 게 피머죠. 피머랑 티비아만 맞닿아요. 피블라는 어때요? 피머랑 접촉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관절 이름을 아까 뭐라 불렀죠?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라고 했던 거예요. 피블라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이렇게 티비아, 피머, 그 다음에 파텔라라는 뼈가 만난다라는 거.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뼈만이 아니라 인대들, 여러분들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뭐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연골,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죠. 여러분들 도가니라고도 하는 그 메니스커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요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뼈가 명칭이 어떻게 되고 이 관절을 어떤 뼈들이 이루는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릎에서의 움직임 봅시다. 무릎에서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무릎은 이렇게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무릎을 펴고 구부리고 요 움직임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무릎은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있어요. 회전의 움직임. 그래서 무릎은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플렉션 익스텐션. 자, 플렉션 익스텐션은 시상면 움직임이죠. 지금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션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두 뼈 사이 각도가 작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움직임을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무릎을 펴는 움직임을 익스텐션이라고 한다. 플렉션, 익스텐션. 요거는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리거나 걸을 때 우리 눈으로 잘 도드라져 보이는 움직임은 아마 무릎의 플렉션, 익스텐션 움직임이 될 거예요.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더 중요한 움직임은 이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자, 아까 로테이션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깨에서도 로테이션이 있었고요. 고관절에서도 로테이션이 있었고요. 똑같아요. 무릎에서도 방향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중립 상태예요.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발끝이 안쪽을 향하는 회전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발끝이 바깥쪽으로 가게 무릎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걸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은 방향을 구분해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미디얼, 레터럴 로테이션으로도 똑같이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 이 무릎에서의 회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떤 관점에서냐? 재활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재활의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무릎에서 일어나는 상해의 원인이 이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원인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에서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여러분 잘 아는 십자인대 손상 있죠? 그것도 항상 로테이션과 결합돼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릎의 굴곡 신전 움직임보다 플렉션 익스텐션보다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위험성이 큰 움직임일 수 있다 라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라는 거. 비록 플렉션 익스텐션보다 큰 각도의 범위로 움직이진 못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10도 정도 인터널 로테이션, 한 40도 정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아주 작은 범위죠. 굴곡 신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중요한, 재활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라는 거. 통증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요 두 가지 움직임이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발목. 발목, 앵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림에서 볼 때 여기 부위를 의미를 해요. 발목. 그래서 앵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뼈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발뼈들은, 지금 발에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죠? 조각나 있죠? 이 뼈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큰 관점에서 티비아, 피블라, 그리고 탈루스라는 뼈, 지금 이 뼈가 탈루스거든요. 이 탈루스라는 뼈, 이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추가적으로 여기 칼카니어스라는 뼈까지, 뒤꿈치 뼈, 이렇게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티비아랑 피블라는 아까 위에서 봤었죠. 무릎에서 지금 이 위쪽에서는 티비아가 피머랑 만나서 무릎 관절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퇴에 있는 뼈는 두 개, 얇은 뼈가 피블라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디스탈 부위에서는 발목 관절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티비아가 있고 피블라가 있고, 그리고 티비아랑 피블라 사이에 탈루스라는 뼈가 존재를 합니다. 이 탈루스라는 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티비아 사이에 낑겨 있는 거예요. 티비아랑 피블라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는 뼈가 탈루스라는 뼈고요. 이 탈루스라는 뼈가 있고 이 탈루스라는 뼈 아래에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뒤꿈치 뼈, 여러분들 뒤꿈치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뒤꿈치 뼈가 바로 칼카니어스라는 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티비아, 피블라, 그 다음에 탈루스, 그 다음에 칼카니어스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절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요 부위 있죠. 티비아랑 피블라랑 탈루스가 만나는 여기를 우리가 관절의 이름을 탈로크루랄 조인트라고 해요. 탈로크루랄 조인트. 이 탈로크루랄 조인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들 발목을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어때요? 이 발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이 움직임은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죠.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발바닥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 하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상면의 움직임이니까 플렉션이란 말을 쓰고요. 돌시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플렉션, 익스텐션이란 말을 썼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근데 발목에서만 고유하게 둘 다 플렉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대신에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시 플랜터란 말을 붙여요. 돌시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플랜터란 말은 발바닥 쪽을 의미하고요. 발바닥 쪽. 돌시란 말은 우리가 흔히 뭐 배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발등 쪽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등 쪽. 한마디로 자, 돌시 플렉션이란 말은 발등 쪽으로 굽힘. 플랜터 플렉션은 발바닥 쪽으로 굽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세요.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발등 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를 돌시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랜터 플렉션은 발바닥 쪽으로 굽힘. 한마디로 발끝을 쭉 펴는 동작 있죠? 이게 플랜터 플렉션이에요. 어쨌든 둘 다 시상면 움직임이고 다시 여기 발목에서만 굴곡 신전,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둘 다 플렉션으로 부른다. 발등 쪽으로 돌시 플렉션, 발바닥 쪽으로 플랜터 플렉션. 자, 그리고 지금 이 움직임이 어느 관절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 관절이에요. 탈로크루랄 조인트. 티비아랑 피블라랑 탈루스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사람 몸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뼈를 볼 수가 없죠. 그냥 피부만 보이죠,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관절에서 이 움직임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지금 이거를 두 개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봤던 시상면에서 돌시 플랜터 플렉션은 요 관절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내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탈로크루랄 조인트의 움직임은 이 돌시 플랜터 플렉션의 움직임이 나오는 곳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발목이 관상면에서, 지금 관상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관상면에서 여기가 지금 엄지발가락이니까 발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고요. 발 바깥쪽으로 기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발목을 접지를 때, 여러분들 발목 염좌 많이 겪잖아요. 발목을 접지를 때도 어때요? 요 방향으로 움직임이 아니라 요 방향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 관상면에서 발목이 많이 움직여서 발목에 염좌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발목에 염좌가 발생하는 그 방향의 움직임이 인버전, 이버전으로 정의가 되는 움직임이에요. 자, 인버전이라는 움직임은 지금처럼 발의 안쪽이 들리는, 한마디로 발이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인버전이고요. 이버전은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이버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씩 지금 이 그림처럼 발을 움직여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인버전, 이버전의 움직임이고, 그러면 이 움직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보면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세하게 나와요. 우세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만 일어나는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탈로크루랄 조인트에서도 이 인버전, 이버전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함께 발생은 합니다.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작고, 대부분 방금 그림에서 봤던 인버전, 이버전은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탈루스라 그랬죠. 탈루스라는 뼈, 얘가 칼카니어스라는 뼈죠. 이 탈루스랑 칼카니어스가 만나는 요 부위, 여기가 서브탈라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탈로크루랄 조인트고 그 아래에 있어요. 서브탈라 조인트는. 탈루스랑 칼카니어스가 만나는 게 서브탈라 조인트. 티비아, 피블라, 탈루스가 만나는 게 탈로크루랄 조인트. 그래서 요 부위인데 여기서 움직임이 인버전, 이버전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 우세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하지만 인버전, 이버전 움직임은 여기서도 일어나기는 해요. 요 탈로크루랄 조인트에서도.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분을 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 우리가 발목에서의 움직임은 일단은
발목과 발뼈 자체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곳인데, 일단은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구분할 거예요. 하나는 시상면 움직임, 하나는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시상면 움직임은 우리가 달리기 하거나 걷거나 할 때 이렇게 자주 움직일 수 있는, 큰 각도로 움직이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펴는 동작이 있죠. 이게 시상면 움직임인데, 여기서 발등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도시플렉션, 발바닥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익스텐션이 아니라 똑같이 플렉션으로 쓰는데 플랜타 플렉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움직임이 탈로크루랄 조인트라고 정의되는 요 티비아, 피블라, 탈루스가 만나는 이 관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발목 염좌를 겪을 때 일어나는 움직임처럼 그 방향, 관상면에서 인벌전과 이벌전 움직임이죠. 인벌전은 안쪽으로 발이 들리는 거, 이벌전은 바깥쪽으로 발이 들리는 거. 그리고 이 움직임이 탈루스랑 칼카니어스가 만나는 이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라는 거, 여기서도 조금은 일어난다 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절의 구조랑 이 두 가지 움직임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그 교육원 정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어떤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기본적인 관절을 이루는 골격이랑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해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100% 이해해 주세요. 100%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업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숙지가 안 되면 처음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많이 당황이 될 거예요. 왜? 용어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고 외워야 할 것들은 빨리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원 정규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